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노태우 정부 때와 현재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러한 대책이 과연 핵폭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맛있는 솜사탕이 될 것인가. 그래요. 먼저 주택 200만 호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시나요? 일단은 공포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죠. 공포 그 자체이죠. 우리가 예전에 주택 200만 호를 경험한 적이 있죠. 그때는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88 서울올림픽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막 쏟아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실제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주택을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좀 자세히 보면 1988년도에는 안양 평촌, 시흥 삼본, 수원 건선, 고양 능곡,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하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한과 동시에 이렇게 아파트 짓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1988년하고 1989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18%나 상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정부는요, 1989년도에 부천 중동, 고양 행신, 대구 성서, 송탄 지산 등 15개 지구에 무려 411만 평의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또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려 411만 평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완전 구체화되어 있고 실체화되어 있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곧이어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연이어 발표가 되고 18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정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정해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자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요.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부여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겠다. 긴급 명령을 발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고 구체적으로 수서, 우면, 대치, 가양, 상암, 신내, 수원 용통지구 등 추가로 택지 지정을 4차례에 걸쳐서 또 발표를 했고요. 곧이어 전국의 81개 지구, 무려 2351만 평이라는 곳에 택지 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을 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989년 10월 13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초과는 평당 134만 원을 넘지 못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를 꺼려하고 밖으로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건설회사들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 쪽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민간 건설업체에서 서울 쪽은 못 짓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래서 주택 건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1989년 10월 13일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원가 용도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건설회사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하여 1990년도에 주택 허가 건수가요, 무려 75만 378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택 허가 건수가 75만 건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 해에. 엄청난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하여 1992년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200만 호나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됐죠. 그리하여 땅값이나 집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요. 범죄와의 전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번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원을 짓고 전국적으로 83만 원을 짓겠다. 그러면 과거에 발표한 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호 가까이 되는 그런 주택 공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제 발표한 전국적으로 83만 원을 짓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지을 생각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 그 있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어떻게 지을 건데요? 빨리 신속하게 합의를 잘해서 그리고 수익은 나눠주겠어. 어디를요? 그건 나도 몰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꾸 묻지 마. 왜? 나도 모르니까. 점점점점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를 좀 더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태우 정부 때와 지금 정부의 이 공급 계획인데요. 과거에는 구체적 계획이에요. 지금은요, 막연한 계획이라는 거죠. 또 과거에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다면 지금은 과연 실행이 될까라는 의심이 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요,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그냥 소규모 아닙니까? 도시 재생이 어떻고 역세권 빌라가 어떻고 소규모라는 거죠. 또 과거에는요, 신규 개발이죠. 그냥 택지 맨 땅을 그냥 구입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허물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아파트 위주였다면 지금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상복합 이야기도 나오고 또 비어있는 호텔을 개조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원룸을 만들어서 분양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한 과거에는 정부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땅을 나한테 팔어. 대부분이 이러한 수용에 대해서 수락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 주인들이. 그런데요, 요즘 좀 어떤가요? 정부가 땅 팔어 나에게 내가 거기 아파트 지을 거야 라고 하면 토지 주인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결사 반대하는 거. 생존권을 박탈하지 마라. 재산권을 박탈하지 마라. 우리는 결사 반대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군사정부의 냄새가 약간 풍겼잖아요. 그러니 국가에서 아파트 짓겠다는데 땅 줘라고 하면 땅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현재는요. 현재는 지금 민주화 많이 됐잖아요. 국가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주인들이 돈을 더 내놔.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찬성이고 돈을 적게 주면 나 반대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과거에는 보상 금액이 좀 낮았고요. 지금은 보상 금액이 월등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과거에는 무조건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막연하다는 거죠. 잘 되어야 할 텐데, 점점점.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과거에는 절대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그냥 묻지 마, 그냥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주인들에게 제대로 따라줘야지 되는 건데, 안 따라주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제 나온 대책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빌라 소유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요, 1년차 되는 순간에 추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을 놓고 보면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정권이 이러한 공급 대책을 어떻게 바뀔지는 어떻게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대책, 어제의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미흡함이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주택 200만 원 건설, 과거 정부 때와 지금 정부 때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과거 1980년대 후반에 그런 시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어제의 대책이 뭐 핵폭탄급이다. 따라서 부동산 폭락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뭐 4월 달에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그만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소원을 뭐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그러한 희망 메시지 아닐까요? 특히 부동산 하락만을 믿고 싶은 30대, 40대, 50대 무주택자들에게 말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희망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